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25회차 이번 주중회차는 그 라리가하고 그 네덜란드 에르디비지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승무패 회차에 포함이 됐습니다. 우선 라리가는 이제 3라운드 남아 있는데요. 막바지 그 강등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 에르디비지 역시 중위권도 굉장히 혼선 중이고 여기도 강등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14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발렌시아와 베티스 경기인데요. 발렌시아가 지난 라운드 그 빌바오와 0대 0으로 비기면서 최근 두 경기 연속 무승부고 리그에서는 6경기 동안 지금 승리가 없이 부진합니다. 빌바오 원정에서 뭐 전체적으로 좀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빌바오가 이제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밀렸고 공격수들의 침투 플레이에 그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해서 위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 빌바오 공격수 윌리엄스의 미스가 좀 많았죠. 그게 아니었다라면 발렌시아가 무승부도 거두기 힘들 경기력이었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됐던 그 수비형 미드필더 길라문도 또 퇴장당하면서 두 경기 연속 이 수비 라인에서 퇴장이 나오면서 아쉬움이 좀 남았죠. 뭐 베티스는 바르셀로나에게 1대2로 패하면서 구강컵을 포함해서 최근 5경기 동안의 승리가 없습니다. 이 좀 지친 모습이죠. 이 상대 공격진의 그 기술적인 움직임에 수비 라인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이선자우들의 빠른 속도로 역습을 시도하긴 했는데 상대 수비 라인이 꽤나 노련했죠. 그 라이트백 사발리와 오른쪽 날개 그 카날레스는 굉장히 좋은 호흡으로 측면을 파괴하긴 했는데 박스 안쪽에서 그 이글레시아스나 이런 선수들의 마무리가 좀 부족했습니다. 후반 중반 상대의 평범한 슈팅이 키퍼 시야가 수비 라인을 좀 가려가지고 좀 허무하게 실점했고 프리킥 상황에서 바로 이 바르트라의 동점골로 쫓아나갔는데 후반 추가 시간 아쉽게 실점하면서 패했죠. 이 세트피스 공격에서는 베티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경기력이 좀 좋지 않았는데 베티스는 그래도 많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특히 이 바르셀로나랑 경기에서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그리고 페키르, 후안미, 카날레스 이런 이선 자원들의 기량과 스피드가 확실히 뛰어납니다. 뭐 연이은 경기로 해서 로테이션을 좀 돌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체 자원들도 많이 있죠. 발렌시아가 베티스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기엔 좀 힘들어 보이는 경기죠. 베티스가 확실히 우세하긴 한데 발렌시아가 그냥 의도적으로 홈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서 5백 형태의 두툼한 수비적 운영으로 나선다고 하면은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꽤나 커 보이는 경기죠. 발렌시아의 무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그라나다와 빌바오 경기인데요. 그라나다가 지난 라운드 그 마요르카 원정에서 6대2로 대승을 거두면서 드디어 강등권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경기 초반 이 마요르카의 공세가 좀 거셌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이제 선제골을 뽑아냈죠. 이 상대 중거리골에 동점골을 내줬지만 후반 시작과 함께 그 레프트백 에스쿠데로가 완벽한 언더래핑을 보여주면서 골을 터뜨렸고 몰리나 후반 교체 투입된 이 몰리나의 패스를 페르스타스가 힐킥으로 추가골까지 성공을 시켰죠. 상대가 라인을 올리면 이제 공간이 벌어지자 3골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 노장 호르에 몰리나가 후반 교체 투입된 다음에 2골 1도의 활약을 펼쳤죠. 마요르카 상대로만 4골을 터뜨린 것 같아요, 올 시즌에. 빌바오가 발렌시아와 0대 0으로 비기면서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갔죠. 3연승에 도전했지만 골 결정력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 최근 경기력이 떨어지는 발렌시아 상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으로 흐름을 가져왔는데 이 최전방 윌리엄스 슈팅이 골문을 좀 외면했죠. 상대 수비 사이 공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과 또 거기 꽂히는 패스까지 전개는 굉장히 좋았는데 윌리엄스가 골키퍼랑 맞서는 찬스가 한 3번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도 못 살렸죠. 수비 밸런스와 중원의 안정감은 확실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라나다의 강등 탈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죠. 이 마요르카 상대로는 노련한 이 몰리나의 활약으로 대승을 거뒀지만 이 빌바오의 수비 밸런스는 마요르카와 달리는 매우 견고합니다. 뭐 지난 경기 윌리엄스 향한 공격의 연계는 매우 좋았던 만큼 빌바오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 경기가 되긴 하지만 그라나다가 홈에서 물러서지 않고 굉장히 공세적으로 받아칠 경기 같거든요. 강등 위기에 그라나다가 이변을 연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 없이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셀타비고의 경기인데요. 바르셀로나가 베티스 상대로 2대1로 승리하면서 2연승이죠. 챔스 질주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원톱으로 나선 토레스가 득점은 없었는데 최전방에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원에서 부스케츠의 경기 운영 능력이 너무 뛰어났죠. 찬스에서 슈팅이 골대를 때리는 등 이 초반 골운이 따르지는 않았는데 후반 교체 투입되는 이 안수파티가 현란한 개인기를 보여줬고 부상 복귀 후 첫 골을 뽑아냈죠. 프리킥 실점이 있긴 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 알바의 완벽한 원더골 발리골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셀타비고가 알라베스 상대로 4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일부 잔류는 뭐 거의 확정을 지었죠.
뭐 성추행 혐의로 명단에서 제외된 미나는 명단 제외뿐만이 아니라 계약이 해지가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선발 출전했던 이 갈라도가 5분 만에 측면 크로스를 골로 연결을 시켰고 선제골 후에 공세를 퍼부으면서 수아레즈의 긴 스루 패스를 또 아스파스가 마무리하면서 전반에만 두 골을 몰아쳤죠. 후반에도 역습으로 두 골을 더 추가하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상대 알라베스의 수비가 너무 느슨했고 후반 상대 수비수의 퇴장까지 겹치면서 셀타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승리를 가져온 경기였죠. 셀타가 앞선 라운드 4대0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 알라베스가 너무 못했고 상대 수비수 퇴장까지 겹쳤죠. 바르셀로나 상대로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랬다가는 뒷공간이 다 무너질 게 뻔하니까. 바르셀로나는 이미 챔스 출전권을 확보한 만큼 다양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가 이제 홈 경기인 만큼 전력을 다해서 승리를 챙기려고 하겠죠. 앞선 맞대결에서는 두 팀이 3대3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그때는 이제 바르셀로나가 감독이 교체되기 전 그 약간 해이했던 시기에 바르사였죠. 이 경기 바르셀로나의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알라베스와 에스파뇰의 경기인데요. 알라베스가 셀타비고 원정에서 0대4로 크게 패하면서 연승 도전에는 실패했습니다. 앞서 비아레알을 홈에서 잡아내며 이변을 연출했지만 셀타의 기세에 눌렸고 이 레프트백 나바로가 후반 초반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였죠. 이 나바로 선수는 오른쪽 왼쪽 다 측면 수비 소화가 가능한 선수였는데 이날 좀 아쉬웠죠. 경기 초반부터 상대 측면 돌파에 실점을 했고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상대 운영에 크게 밀려났던 경기입니다. 이 중원에서의 압박도 느슨해지면서 상대 플레이를 저지 못하고 결국 대량 실점하며 무너졌죠. 에스파뇰이 오사수나와 1대1로 비겼죠. 3연패 뒤 1무승부입니다. 이 푸아도와 다더의 공격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했는데 안정적으로 내려선 이 상대 수비 라인에 깊게 진입하지 못하고 박스 언저리에서 중거리 슛만 날릴 수밖에 없었죠. 이 상대 이성과 투톱의 짜임새 있는 패스 플레이 고전하다가 결국 전반 막판 이 스루 패스에 실점을 했고 그래도 후반 데토마스가 교체 투입되면서 박스 안에서 뭔가 움직임이 생겼죠. 후반 교체 투입된 젊은 유망주인 니콘 메라메드가 박스 앞에서 과감한 슛으로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알라베스가 앞서 대량 실점하고 왔지만 최근 홈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은 좀 다릅니다. 최근 홈에서 발렌시아, 라이오, 비아레알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세비야와 무승부도 거둔 적이 있죠. 강등을 피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 에스파뇰은 최근 경기가 좀 무기력한 모습이죠. 한 발 더 뛰면서 적극적으로 임할 이 알라베스의 우세가 예상이 되는데 알라베스 수비 집중력에 약점이 좀 있는 만큼 1대1이나 혹은 2대2 이런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 경기는 알라베스의 승무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오사수나와 헤타페의 경기인데요. 오사수나가 에스파뇰과 1대1로 비기면서 두 경기 연속 1대1 무승부죠. 중원에서 이 몽카이올라의 경기 운영이 좋았고 최전방 부디미르와 바르카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이 브라스낙의 침투 플레이도 굉장히 날카로웠죠. 확실히 부디미르의 폼이 살아나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어주니까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부디미르의 감각적인 그 전진 패스를 이 바르카가 선제골로 연결을 했는데 부디미르는 7경기 연속골 도전엔 실패했지만 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에는 성공을 했죠. 상대 측면에서 중앙으로 치고 나오면서 시도한 그 가마차기 슛에 아쉽게 동점골을 내주며 비겼습니다. 헤타페가 라요와 0대0으로 비기면서 최근 2경기 연속 0대0 무승부입니다. 시즌 초반 이 극악의 부진으로 고전했는데 중반 넘어가면서 서서히 수비 밸런스가 잡히며 버티는 힘이 생겼죠. 13무승부로 무승부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라이와의 경기에서는 수비 시 3백 라인과 사이드백 사이 공간 커버가 안 되면서 좀 위기가 많이 있긴 했었는데 상대 슈팅이 운 좋게도 골대에 맞고 나오는 등 헤타페에게 좀 운이 따랐죠. 간신히 비긴 경기였습니다. 라위의 침투 플레이에 굉장히 많이 고전을 했거든요. 올 시즌 15골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끄는 이 우날이 최근 3경기 연속 침묵하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이죠. 최근 오사수나의 경기력이 굉장히 상승세입니다. 레알에게 패하고 2연속 무승부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부디미르가 최전방에서 결정력을 보여주자 이 상대 수비도 크게 흔들리면서 찬스가 많이 생기죠. 우날이 최근 침묵하고 있는 헤타페가 경기력이 안정되니 오사수나의 골망을 흔들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오사수나가 홈에서 확실히 우세한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오사수나의 승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에르디비지의 그 캄비르와 빌렘의 경기인데요. 캄비르가 발베이크와 1대1로 비기면서 리그 6연패 뒤에 2무승부를 거두고 있죠. 주로 4-3-3 전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67실점으로 리그 최다 실점팀입니다.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취약하죠. 이 최전방의 울드리키스는 원톱으로 잘 버텨주고 키핑력도 어느 정도 보여주지만 원체 공격적으로 넘어오는 숫자가 적다 보니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에서 야콥스의 공격 가담도 좋지만 최근에는 좀 폼이 떨어지는 모습이죠.
역습 수비 시에서도 공의 시선을 뺏기면서 이 반대 방향을 텅 비워두는 실수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불운한 자책골로 실점을 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 코너킥 상황 이 스미트의 동점골로 간신히 비겼습니다. 빌레미 헤라클레스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죠. 저조한 득점력으로 시즌 내내 고생하고 있는 빌레미입니다. 이 헤라클레스 상대로는 2부 리그에서 영입해온 이 홍캄프와 그다음에 센터백 다머스의 시즌 첫 골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주로 4-2-3-1 형태의 전술을 이용하고 있고 투미들이 수비적으로 운영이 되죠. 이 선에서 이 크로우리와 코어트가 강한 전방 압박을 걸면서 상대를 괴롭혔고 세트피스 공격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수비수들의 제공권이 꽤 괜찮더라고요. 코너킥 상황에서 이 다머스가 세컨볼 슈팅으로 앞서갔고 이 낮고 빠른 얼리 크로스를 홍캄프가 다이빙 헤딩으로 추가골까지 기록을 했죠. 두 팀 모두 수비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약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최근 빌렘의 기세가 더 좋죠. 2부 리그에서 영입해오는 홍캄프가 서서히 적응을 마치면서 박스 앞에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톱의 가세로 측면에서 이 크로스 패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캄베르 역시 이선 자원들의 공격력이 좋은 만큼 강등을 피하기 위한 두 팀의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도 무승부 없이 승패가 갈릴 그럴 경기로 예상이 되네요. 캄베르의 승패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는 시타르와 피테서의 경기인데요. 시타르가 트벤터에게 2대1로 승리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좀 상승세입니다. 앞서 1승 4패의 부진이 있었지만 만회하면서 가까스로 강등권을 벗어났죠. 주로 4-2-3-1 형태의 전형을 사용하고 있고요. 리그 4위 강팀인 이 트벤트의 원정이었던 만큼 승리를 기대하기 힘들었지만 측면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들을 지나치면서 이 플레밍에게 연결되면서 좀 손쉽게 행운의 골을 기록할 수 있었죠. 상대 원톱에게 동점골을 내주긴 했지만 전반 막판 또 이 플레밍이 정교한 오른발 프리킥골로 앞서갔습니다. 플레밍은 미드필더 위치에 있으면서도 시즌 벌써 11골을 기록하고 있죠. 트벤트의 공세가 굉장히 거셌지만 상대 슈팅이 골대에 2차례나 맞는 등 시타르에게 굉장히 행운이 많이 따른 그런 원정 승리였습니다. 피테서가 하이렌베인에게 패하면서 최근 2승 3패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얇은 스쿼드에 컨퍼런스 리그까지 병행하면서 리그에 집중하기 힘들었던 시즌이었죠. 3-4-3 전형을 주로 사용하고 이 오펜다의 득점력에 의존도가 좀 높은 팀이죠. 현실적으로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기 힘들고 6위 혹은 7위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남은 2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오펜다와 버팅크의 공격 진영의 세 날카로움이 좀 있고 중원에서 이 투미들, 이 트론스타드와 베로의 안정감도 괜찮죠. 상대 공세의 전반 중반부터 흐름을 빼앗겼지만 전반 막판 페널티킥 얻어내면서 앞서갔죠. 후반 추가골 찬스를 놓친 뒤 역습 수비가 흔들리면서 동점골과 오프사이드 트랩 미스로 역전골을 내주면서 좀 아쉬운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피테서가 확실히 한 수 앞서 있긴 한데 피테서는 남은 경기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사실상 순위도 6위 아니면 7위가 확정이거든요. 반면 시타르는 남은 2경기에서 4할을 걸어야 할 상황이죠. 이 트벤테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잔뜩 기세도 올렸습니다. 피테서가 원정 경기에 무리하지 않고 로테이션을 돌릴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 시타르가 홈에서 이변을 연출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죠. 이 경기 시타르의 승무 예상합니다. 8번째 경기는 고에드와 페노르트의 경기인데요. 고에드가 네이면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면서 리그 3연패의 부진이죠. 2경기 남겨놓은 현재 강등은 면했지만 막바지 부진이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4-4-2를 주로 사용하고 이 최전방 코르도바의 득점력은 괜찮지만 이 파트너인 리드버그의 부진이 좀 아쉬웠던 시즌입니다. 중원에서 이 로메스와 브라우너의 호흡도 좋고 브라우너는 공셋이 박스 쪽 침투도 좋고 득점력도 가지고 있죠. 최근 동기부여가 떨어져서 그러는지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네이메어에게도 거의 일방적으로 몰리는 경기였고 박스 안에서 몸을 던지면서 가까스로 막아냈지만 후반 추가 시간 측면이 무너지면서 결국 실점하고 말았죠. 페이노르트가 컨퍼런스 리그 결승 진출에 이어 지난 라운드 리그에서는 PSV와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며 일정이 빠듯하지만 이 공격적인 4-2-3-1 전술로 굉장히 상승세죠. 포백 그리고 오르코프쿤과 이 프레드릭 올스네스가 선 투미들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비적으로 안정감은 있죠. 이 선에 위치한 이 구스틀과 브라이언 린센의 득점력도 좋고 측면 자원 이 시니스테라의 득점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이 선수는 득점력도 뛰어나고 어시스트 능력도 굉장히 출중하죠. PSV 상대로는 전반 2실점하면서 끌려는 갔는데 후반 막판 이 사이리엘 데서스의 멀티골로 결국 동점을 만들어냈죠. 서로 이 전력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페이네로트가 연이은 강행군에 좀 지친 기색이 있긴 하지만 고에드 원정에서 패할 상황은 아니죠. 로테이션을 좀 돌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승리를 거둘 그런 매치업입니다. 고에드의 패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발베이크와 헤라클레스의 경기인데요. 발베이크가 캄베르와 1대1로 비기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죠. 주로 3-4-1-2 형태의 공격적인 전형을 사용하지만 수비적인 부분이 좀 약점이 있죠. 실점이 많은 편이에요. 그 왼쪽 센터백 투바의 수비력이 좀 좋고 거의 사이드백에 가깝게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오면서 공세시의 숫자를 확 늘려주죠. 크라머의 득점력은 굉장히 준수하지만 측면에서 크라머를 향한 이 패스나 크로스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캄비르에게는 박스 안에서 오우클리 슈팅이 상대 키퍼를 맞고 수비 맞고 들어가는 이 행운의 골이 먼저 나왔고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이제 승리를 위해서 버티긴 했는데 후반 추가 시간 이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하며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죠. 헤라스클레스가 빌렘에게 2대0으로 패했죠. 이 강등을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강등권 팀에게 패하면서 남은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전형적인 4-4-2 전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측면 공격의 날카로움이 좀 부족합니다. 홈팀의 공격적인 운영에 밀렸고 이 라인을 내려설 수밖에 없었어요. 박스 안에서 상대 제공권에 굉장히 밀리면서 좀 고전했고 결국 코너킥 상황에서 선제 실점했고 상대의 낮고 빠른 크로스에 추가 실점하며 흔들렸죠. 전체적인 팀 밸런스에서 헤라클레스가 좀 더 안정적이었는데 최근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 헤라클레스가 좀 부상자가 많아요. 특히 주전 골키퍼 이 블라스위치의 이탈로 뒷문이 좀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제공권이 약한 것도 이 골키퍼의 불안감을 더 키워주고 있죠. 발베이크는 그래도 최전방에서 마무리 능력이 있는 장신 공격수 크라머가 있는 만큼 이 크로스의 정확도만 조금만 높인다면 확실히 승산이 있죠. 헤라클레스가 앞서 이 빌렘에게도 제공권 싸움에서 크게 밀렸던 만큼 이 발베이크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발베이크의 승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스파르타와 즈볼레의 경기인데요. 스파르타가 흐로닝원 상대로 2대1로 승리했죠. 이 4-1-4-1 형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수비적으로 좀 내려선 뒤 역습 위주로 흐로닝원을 공략했습니다. 수비 밸런스는 강등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스파르타 이 득점력이 너무 떨어지죠. 32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25득점에 그치며 리그 최소 득점입니다. 상대 크로스 패턴을 막아내기 위해서 박스 안에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면서 수비를 했죠.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전개하며 이 페르세렌이 선제골과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이 튀에 추가골까지 터지면서 오랜만에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볼레가 위트레트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이 3-4-3 전형을 사용하는 지볼레는 이 수비 밸런스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 여기도 득점력이 굉장히 저조해요. 현재 리그 꼴찌로 남은 두 경기 모두 승리해놓고 이 타 팀의 경기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다이렉트 강등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승리를 챙겨야 하죠. 위트레트 상대로 홈에서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승리를 노렸는데 공격 라인의 섬세함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선제 실점을 했고 후반 중반 이 레단의 동점골로 간신히 비겼죠. 후반 막판 역습 수비가 안 되면서 큰 위기가 많았던 이 지볼레였습니다. 강등을 피하기 위한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죠. 두 팀 모두 최소한 16위는 노리면서 다이렉트 강등은 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조한 득점력과 나쁘지 않은 수비력 이 두 팀의 경기력 수준은 엇비슷한 상황인데 최근 기세면에서 스파르타가 조금 더 앞서 있죠. 또 홈경기인 만큼 스파르타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즈볼레 역시 저항이 굉장히 강력할 경기입니다. 이 경기 승무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트벤테와 흐로닝원의 경기인데요. 트벤테가 강등권 시타르에게 2대1로 홈에서 충격패를 당했죠. 주로 4-2-3-1 형태의 전형을 사용하면서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지배하는 스타일이죠. 시타르 상대로도 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는데 상대 크로스가 뒤로 오르며 허무하게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공세를 이어갔는데 볼프스빈커리의 슈팅이 골대에 맞는 불운이 있었지만 결국 림니우스의 컵백을 이 볼프스빈커리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동점골을 성공시켰죠. 16골로 득점 순위 2위입니다. 상대 프리킥 다이렉트 프리킥에 추가 실점하면서 끌려갔고 후반 공세를 퍼부었는데 이 트벤테의 슈팅이 재차 골대를 맞는 등 좀 이날 정말 골물이 따르지 않았던 트벤테였습니다. 흐로닝원이 스파르타에게 1대2로 패하면서 최근 리그 5연패 부진입니다. 이 공격적인 3-4-3 운영으로 나서긴 하는데 골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홈에서 이 강등권 팀에게 발목을 잡혔죠. 최전방 라르센의 득점력이 뛰어나고 이 측면에서 시렐론즈의 스피드를 앞세운 파기력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좌우 측면 전개를 통해 공략을 했는데 라르손에게 향하는 연결이 굉장히 부정확했고 상대가 박스에 밀집 수비를 하면서 좀 고전을 했죠. 상대 역습에 실점을 했고 후반에는 수비라인 미스로 추가 실점을 했죠. 옵사이드 트랩을 잘 못 썼어요. 후반 메이어의 헤딩 동점골로 한 골을 쫓아가는데 그쳤죠. 트벤테가 지난 경기 시타덱에 발목을 잡히긴 했지만 경기력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골 운이 없었어요. 골대를 뭐 두 차례나 맞추고 반면 흐로닝원은 최근 5연패 최악의 부진이죠. 특히 센터백 라인에서 좀 실수가 나오면서 허무한 실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트벤테가 확실한 골게터 볼프스윙커를 보유한 만큼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흐로닝원 상대로는 어렵지 않게 승리할 것 같네요. 이 경기 트벤테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위트레트와 알크마르의 경기인데요. 위트레트가 주볼레와 1대1로 비겼죠. 4-3-3 전형을 사용하며 측면 수비수들의 공격 가담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중원에서 공격적인 운영과 득점력을 갖고 있는 이 바트람셀라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격 전개에 좀 짜임새가 떨어지고 있죠. 남은 두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순위가 6위나 7위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지볼트 원정에서는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상대에게 밀리긴 했는데 코너킥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후반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죠. 후반 막바지 이 득점 찬스가 좀 많이 있었는데 공격진의 집중력 부족이 좀 아쉬웠습니다. 알크마르가 아약스와 2대2로 비겼습니다. 이 트벤트와 치열하게 4위 자리 싸움을 진행하는 만큼 남은 두 경기 모두 승리를 노리고 있죠. 4-3-3을 주로 쓰면서 이 칼슨과 파빌리스 그리고 드위트 이 3톱의 파기력이 굉장히 매서워요. 칼슨은 15골, 파빌리스는 14골, 드위트도 7골이나 기록하고 있죠. 수비 밸런스도 준수한 편이고 유럽당 대항전에서도 가능성을 확인했던 알크마르에게 되게 의미 있는 시즌이었죠. 컨퍼런스 리그를 병행하면서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최근 리그에 집중하면서 체력적으로도 회복하면서 경기력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력상 알크마르가 한 수 위죠. 알크마르 3톱의 파괴적인 공격력을 앞세워서 확실히 우세한 경기를 할 것입니다. 앞선 9라운드 맞대결도 알크마르 3톱이 모두 골을 기록하면서 5대1 대승을 거뒀죠. 이변이 일어나긴 힘들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위트레트의 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마요르카 경기인데요. 세비야가 비아레알 원정에서 1대1로 비겼죠. 이 상대가 챔스 치른 후 지친 기색이 좀 있었지만 중원 싸움에서 밀리며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상대가 발빠른 선수들로 투톱을 구성하며 이 속도전으로 나오자 수비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상대 슈팅이 전반 골대를 때리는 등 수세에 몰렸지만 운이 좀 따랐습니다. 라인이 뒤로 많이 밀렸는데 후방에서 최전방의 엔네시리를 향한 카운터 패스의 정확도는 굉장히 좋았죠. 후반 막판 문전 혼전 상황에서 실점하긴 했지만 추가 시간 마지막 코너킥 상황에서 이 센터백 쿤데의 동점골로 간신히 비겼습니다. 마이로카가 그라나다에게 2대6로 크게 패하면서 2연패로 강등권으로 내려갔죠. 이 경기 초반 5분 만에 이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실점을 했죠. 무리키를 타겟으로 공세를 펼치며 반격을 했고 무리키가 뒤로 흘려준 공을 세비야의 중거리골로 균형을 맞추긴 했습니다. 근데 후반 시작과 함께 상대 풀백의 공격 가담에 공간이 그냥 뻥 뚫리면서 실점을 했고 곧바로 역습에 또 추가 실점을 했죠. 쫓아가기 위해서 이 공세적으로 나서면서 이 라인을 올리다가 공을 잘리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많이 났죠. 공간이 벌어지면서 6실점으로 무너졌던 경기입니다. 무리키까지 연결은 잘 되지만 무리키가 상대 수비 경기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죠. 세비야가 최근 경기력이 좀 침체된 모습이지만 수비 밸런스는 굉장히 좋은 팀이죠. 최근 엔네시리의 폼도 좀 올라오고 있고 미르 역시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만큼 수비가 허술한 마요르카 상대로는 홈에서 큰 무리 없이 승리를 거둘 것 같습니다. 강등 탈출을 위한 마요르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서다 오히려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패할 그럴 패턴이 예상이 되네요. 11라운드 경기에서는 무승부로 끝났지만 이번 경기는 세비야가 확실히 우세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세비야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엘체와 에이티 마드리드의 경기인데요. 엘체가 카디스에게 3대0으로 패하며 강등 사정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죠. 안정적이긴 하지만 아직 산술적으로 강등을 완전히 피하지 못했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서는 상대를 잘 막아내면서 버티기 모드로 운영을 했는데 후반 초반 교체 투입된 폰세가 투입 3분 만에 이 팔꿈치 사용으로 퇴장을 당했죠. 수적 열세이 놓인 후 크게 흔들렸고 수비라인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워낙 이제 수세적으로 몰리다 보니 숫자를 많이 두긴 했는데 제공권 싸움에서 밀렸고 이 또 골키퍼의 판단 미스도 하나 나왔죠. 후반 중반 이후 사기가 떨어지며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에이티 마드리드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맞대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부진에서 좀 벗어났죠. 상대가 챔스 여파로 한 5명 정도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그래도 정상급 선수들의 맞대결이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상대 진영에서 공격적인 압박 전술을 펼치며 효과를 봤죠. 카라스코가 왼쪽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과 개인기를 보여주며 레알의 측면을 허물었습니다. 최전방에서 쿠냐와 코레아의 침투도 위협적이었고 결국 쿠냐의 침투로 얻어낸 PK를 카라스코가 성공했고 이게 결승골이 됐죠. 네, 최근 3경기에서 필드골이 없었다는 점은 좀 에이티 마드리드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죠. 에이티 마드리드가 최근 부진했지만 지난 주말 이 경기력이 좀 회복된 모습을 보여줬죠. 필드골이 터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상대 수비가 워낙 견고했습니다. 엘체의 수비 라인을 상대로는 충분히 빠른 침투와 빠른 패스 전개로 골을 뽑아낼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번 경기 승리 시 사실상 챔스 출전권이 확정되는 만큼 좀 이기는 축구를 구사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엘체의 패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25회차 4경기 최종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발렌시아의 무패, 두 번째 경기는 그라나다의 승무, 세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의 승, 네 번째 경기는 알라베스의 승무, 다섯 번째 경기 오사수나의 승, 여섯 번째 경기 캄비르의 승패, 일곱 번째 경기 시타르의 승무, 여덟 번째 경기 고어의 대패, 아홉 번째 경기는 발베케의 승, 열 번째 경기 스파르타의 승무, 11번째 경기 트벤테의 승, 12번째 경기 미트레트의 패, 13번째 경기 세비야 승, 14번째 경기는 엘체의 패입니다. 이상으로 25회차 승무패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주말 회차 분석 그리고 또 프로토 분석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